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전 닉스와 더불어서 마이크로 메모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작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먼저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과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칩 공급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은 SK 하이닉스가 한 7,500달러 규모의 장기 메모리 칩 공급 계약, 삼성전자가 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지금 이제 어닝 그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여기는 삼성이고 이건 SK 하이닉스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익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HBM 메모리에 대한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미 2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막연한 약속은 아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GPU 관련된 그 클러스터에서 고대폭의 메모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주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투자에 기반해서 생산 설비를 구축했던 닷컴버블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리캐시 프로가 확대되고 있고 자본 지출을 통해서 아무래도 확장된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병목이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완전 거품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단 수급이 좀 꼬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걸 일단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요런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원만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1기가와트씩 늘어날 때마다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D램이 한 53%, 그다음 낸드가 20%, HBM이 16%, 로직 파운드리가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거의 다 가지면 이제 HBM, D램, 낸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이 정도의 어떤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건 일단 비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종류별로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장비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첨단 로직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34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한 14억 달러.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 낸드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일단 비용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비도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클레이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진한 하늘색 이쪽에 D램이고 연한 하늘색 여기 낸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7년도 보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의 매출 있죠. 이거 자체도 201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근데 마진을 보시게 되면 마진 자체가 2017년도가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2017년도 말까지 마진 자체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꺾이는 모양이 되고 있다. 캐펙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2010년도에서 2017년도, 그다음 8년도 갈 때 크게 뛰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캐펙스가 뛴다는 말은 이쪽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2018년도 되면은 이런 것들의 공급망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의 숫자를 한번 보게 되면 2017년도 있죠. 요때가 65만 2천 정도 되고 있는데 요 50%가 아무래도 HBM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안에서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요까지도 일단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매출의 성장률은 좋은데 여기서 요까지 갈 때는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달리면 2017년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1년이나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걸 봤을 때는 2010년도 말이라든지 2017년도 초반이 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운데 있고, EPS 역시도 한번 보시게 되면 EPS도 24.65에서 지금 40.47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44.2로 좀 떨어지고 있죠.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피크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 말까지, 올해 말까지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또 D램 한번 보시게 되면 D램은 계속해서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마이너스 17%,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 15%로서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숫자로 한번 보시게 되면 D램이죠. D램이고 HBM인데, D램하고 HBM 한번 봤을 때 지금 폴캐스트 예측치죠. 그래서 여기 퍼센티지 성장률이 중요한 거니까, D램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33%, 2018년도가 23%니까 2027년도에서 2028년도 갈 때 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 같은 경우는 이거 55%에서 67% 여기가 피크가 되겠죠. HBM은 2028년도가 피크 된다. 그 다음에 20%로 줄어드니까 그런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129%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2018년도까지가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것이 많다. 여기 보시면 그 쇼티지가 가장 많은데 그때 쇼티지가 많이 나타난 것이 2018년도가 쇼티지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길게 보면은 2018년도가 아무래도 피크가 될 수 있다. 그럼 2027년도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D램하고 낸드 한번 보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44, 57, 71로서 2016년도, 2017년도, 28년도까지 늘어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낸드 역시도 12, 18, 23으로서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는 도이치뱅크 자료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2010년도 있죠. 2010년도가 여기입니다. 2010년도 여기니까 HBM 자체가 58, 57, 57, 58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 정도밖에 공급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 쇼티지가 지금 현재 한 42%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여기도 공급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2027년도 들어와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뭐 38% 이렇게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는 조금 낮죠. 8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낸드 역시도 조금 빡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까지도 다 쇼티지가 나는 것이 2027년도까지는 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도이치뱅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D램의 추출 가격 자체가 그렇게 킬로그램당 봤을 때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쇼티지가 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격은 뛰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D램의 출하량하고 더불어서 이제 ASP 쪽 이제 Averaging Selling Price 요거 자체 이제 프라이스가 어떻게 성장되고 있느냐,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하량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니까 자, 그만큼 일단 지금 이제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D램이 누가 일단은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20에서 25%가 스마트폰이 D램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PC가 5에서 10%, 그 다음 차이나 일단 통신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버들이 10에서 15%, 자, 미국에 있는 통신업자들이 10에서 15%, HBM이 15에서 20%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 아니면 통신 H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낸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PC가 15%, 그 다음에 여기도 미국에 있는 그 CSP 있죠. 통신 제공업체, 통신 서비스 업체, 이런 것들이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면 다른 데가 한 20에서 25, 차이나가 한 10에서 15%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낸드가 많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 결론 스마트폰이 많이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HBM이라든지 통신 사업자, 이런 데가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메모리의 공급업체들의 컨센서스 매출 있죠. 그 자체를 본다면 2010년도가 0.9T 정도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2017년도가 1.3T, 그 다음에 2018년도도 1.3T니까 거기는 매출의 변함이 없죠. 2017년도가 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삼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3대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것이 샌디스크, 키옥시아, CXMT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장기 계약하고 파이낸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RPO니까 뭐 잔여 이행 여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일단 아무래도 좀 묶어놨는데, 자, 그래서 뭐 위약금도 내고 그렇게 묶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모리 시장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급은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있죠. 에버리징 셀링 프라이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장기 계약을 했는데, 자, 그걸 갖다 해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이 워낙 떨어져 버리면은. 자,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위약금까지 내면서 5년 장기, 3년 장기는 해놨지만은 가격이 워낙 일단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 이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실현이 될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크도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본다면 가격 자체는 2010년도, 2017년도에는 HB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때 330에서 360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HBM4는 출시되는 2017년도에는 500달러까지 상승한다. 자, 그렇게 했다가 2018년도에는 한 450달러까지
하락한다. 결론적으로 2027년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품 개발을 위해서 로직 다이를 통합하는 것이 경쟁 과제로 남아 있고, 자,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파운드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란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HBM 시장의 점유율 일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크론에는 현재 공급 제약으로 인한 마진의 이점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2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중국의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이 메모리 수요를 견인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출시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죠. 문샷의 AI, 키미케이터리 이런 것들이 메모리 수요를 위협하지 않고 도리어 메모리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일단 전망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키미케이터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서비스 인스턴트당 약 1.4TB의 HBM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고, 자, 비하드웨어에서의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기, 그다음 노동, 토지 비용, 그리고 잠재적인 정부 보조금 이런 걸 통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제 개방형 모델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개별 기업, 클라우드 국가 이런 데 있어서 다운로드라든지 자체 호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소켓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는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중계층 메모리 계층, 그 HBM, DRAM, NAND 이런 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촉진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CXMT의 경쟁은 위협이 있지만은 제한적이고, 특별히 일단 칩스법의 자사주 매입 제한 만료가 2016년도 말에 있기 때문에 또 자사주로 갖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적어도 $1,550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이제 토큰의 사용량이죠. 토큰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딥시크라든지 텐센트 이런 데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고 써야 되기 때문에 HBM, 근데 D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ARM의 선임 이사이자 웨스턴 디지털에 이사했던 사람이 진행했던 컨퍼런스 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저 메모리 업사이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원자재 수요의 중심이었다는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2017년, 2018년도, 또 2011년도, 2012년도 이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번 사이클은 아마존, 마소,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속적인 단연간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더 긴 사이클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18개월마다 전환되었지만은 강력한 수요,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서 2027년도까지 이미 대부분 물량이 매진된 상태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는 2028년경에는 시장이 다소 둔화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단계에는 HBM이란지 LPDDR 이런 것들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는 수주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을 지원할 만큼 여전히 견고하지만은 모델 생성의 기본 원칙은 점차 확립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추론과 에이전트 기반 환경을 통해서 추론은 주요 수익 창출의 동력으로서 아무래도 토큰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자, 다중 사용자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서 더 빠른 토큰의 생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GPU 기반한 HBM, 그러니까 CPU 기반 LPDDR 대폭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이중고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무래도 데이터에 지금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필요하니까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추론하고 에이전트 기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은 주요 수익의 창출 동력이 되고 있는데 토큰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중 사용자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서 더 빠른 토큰 생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GPU 기반한 HBM, CPU 기반한 LPDDR 대폭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이중고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HBM 점유율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60%, 삼성 마이크론이 각각 20%, 그다음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이 40%,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30%, 마이크론이 20%, 나머지가 10%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스마트폰 PC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높은 마진의 LPDDR 용량과 HBM 용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높은 마진을 하려고 하지 이쪽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 애플 같은 데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CSMT도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샤오미라든지 비보, 오포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집중하면서 한 자리 숫자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서 3년, 5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제 메모리 공급 업체에게는 1년 계약보단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P 레이쇼 있죠. P 레이쇼 자체를 본다면 3.9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PB 레이쇼 있죠. PBR 같은 경우는 5.25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 모양 있죠. 그때 3.9배수 정도 되고 있었던 것이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날짜 자체를 본다면 5월달이죠. 5월달에 요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때 5월달하고 지금 모습에서 8월달이죠. 7월달 말이니까 자 그때보단 이익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익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수 자체가 지금 이제 3.9배수라는 말은 많이 내려왔다는 거겠죠. 그 정도로 배수가 만약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즉 말해서 P가 있는데 이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수 자체가 내려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익은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익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내려왔다는 것은 좀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평가돼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수급상에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3.8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B 레이쇼 같은 경우는 2.98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좀 못 받아도 5에서 한 6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에서 한 8배수 정도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아무래도 최하단으로 받는다도 5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8배수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저점하고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요때 요 라인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 그것이 여기는 뭐 4월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4월달에 이 정도 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 모양이 있다면 4월달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늘어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자 그래도 25만 원대만 저점 수준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지 않겠는가. 자 밸류에이션 상에서 본다면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주봉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한번 보시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이게 또 한 36%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내려왔죠. 자,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 올라왔던 폭이 뭐 엄청나죠. 올라왔던 폭이 575%. 지금 이제 뭐 5-6배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40% 조정 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만약에 더 빠진다면 직전 고점 있죠. 22만 2천 원대. 자, 그때까지도 한번 빠질 수는 있다. 요 직전 고점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갭을 상승했던 그 라인대를 좀 뚫으면서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번에 저점에서 약간 내려간다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데일리 차트로 본다면 200이평선 자체가 233불입니다. 그 다음 직전 저점이었던 라인대를 보게 되면 거의 240만원대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40만원대라든지 240만원대 밑으로 간다면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배수가 좀 낮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거 자체가 V자 반등은 힘들고 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은 그렇고, 지금 이제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많이 내려왔죠. 자, 많이 내려와가지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좀 바닥권에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 있죠. 지금 내려왔던 폭 자체가 뭐 40%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만약에 엄청나게 이익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저점 요 라인 때 있죠.
저번에 저점이었던 160불대, 자, 그 라인대, 그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반등될 수 있겠고, 자, 그 라인대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아무래도 큰 폭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50만 원대는 아무래도 1차적인 지지 라인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것이 200이평선도 같이 물려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자,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점을 찾았다 해서 바로 급반등 V자 반등은 올라가기 힘들겠죠. 자, 왜냐하면 이때까지 있던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매물벽 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할 때는 왼쪽 어깨에서는 바로 올라가는데, 자, 오른쪽 어깨에서는 이게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쪽에 있던 기다리고 있는 매물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튼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갈 때마다 내 본전 가격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기간과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2017년도 있죠. 자, 그때 EPS가 한 47만 2천 원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47만 2천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못 받아도 한 5배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만 2천 원에다가 5배 정도 주게 되면은 적어도 한 236만 원까지는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시기에 236만 원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요 직전 고점이 있죠. 어깨, 요 어깨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6개월이나 1년 사이까지는 그 정도 보시면서 투자하시고, 일단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2017년도 EPS입니다. 제 EPS가 한국 돈으로 해서 66,000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6,000원에다가 지금 현재 5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 5배 주게 되면은 한 3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33만 원이라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뭐 직전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깨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5배 정도 봤다는 거죠. 저 보통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에서 8배 수니까, 자, 그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양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간과 시간 조정에는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